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7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죠. 책 제목으로도, 강연 주제로도, 심지어는 회사 슬로건으로도 쓰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외쳤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달라진다. 이런 메시지는 곳곳에서 반복됐고,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가짐 하나로 하루의 기분이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경험도 많았었어요. 저도 그때는 그런 말들에 동해서 책도 읽고, 그래,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고 막막한 순간에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려고 애썼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제 마음속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긍정적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속에는 자꾸만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나는 내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할까? 다들 긍정적으로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지? 결국 긍정하려던 마음은 자기 비난으로 끝나버렸고, 제 자신에게 저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을 반복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매일 감사한 일기 3가지를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것이 또 유행했었죠. 감사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천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씩 적어보라는 제안.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마음의 초점이 바뀐다고, 삶이 달라진다고요. 아주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근거를 대서 여러 책들도 나왔었죠. 그런데 스스로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낙인을 찍어준 저는 그 감사 얘기를 시도하고 해볼 때마다 또 제가 가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매사 느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걸 억누르고 그걸 모르는 체하고 감사한 일만 찾아보라고? 이렇게 부정과 자기 비하의 사이클을 맴돌면서 나는 결국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가 보다라는 의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안에 올라오는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의 사이클이 제 인생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갔었던 것도 같아요. 자기 소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런 내가 없는 당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없고 내 감정이 부재하고 내 자존감이 부재하면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쉽게 부정의 사이클에 먹이가 되어버리죠. 오늘은 이런 부정의 사이클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 제가 책에서도 읽고 상담도 받고 실천해보면서 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스스로를 나는 부정의 대마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건 모든 긍정이 또는 모든 감사가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어떤 긍정은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상처를 더 깊게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탁식 파지티비티, 해로운 긍정주의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겉보기엔 긍정인데 실제로는 마음에 독이 되는 긍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정말 지치고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래도 감사한 게 어디야. 그 정도면 다행이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물론 이 말들이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요. 힘내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린 감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부정적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 좀 이렇게 약한가? 나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렇게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유독한 긍정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항상 괜찮아야 돼.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웃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결국 우리는 눈물을 참게 되고 슬픔을 외면하게 되고 억지로 웃게 됩니다. 이런 건 진짜 긍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감정을 지우는 일이고 나 자신을 무시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뭐가 힘들어.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잊어버려. 그거 생각해서 뭐해. 감사해.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 좋은 것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을 듣고 괴로우셨다면 그 감정까지도 여러분의 탓은 아닐 겁니다. 그건 때로는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들로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너무 쉽게 건네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자기 소멸을 불러오고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저희 선생님에게 무수히 상담을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 책들을 통해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진정한 긍정과 감사는 현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일을 맞이하고 있든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만 아까 이야기했던 해로운 긍정주의, 그러니까 겉은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마는 그 굴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이 될까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슬픔은 슬픈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거고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겁니다. 그 감정들이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무뎌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직 느낄 힘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정말 많이 어렵구나, 괴롭구나, 화가 나는구나, 슬프구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이 상황이, 이 관계가 참 쉽지 않구나.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단순한 인정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모른 척해도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회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기 소멸을 멈출 수가 있어요. 나를 깎아내리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은 나는 주체적인 존재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야. 맞아, 지금은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야. 맞아, 이건 고통스러운 문제야.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원할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체적인 질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정의 쳇바퀴에 걸려 넘어들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멈춰서서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무엇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고민과 고통의 사이클은 많이 잦아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도 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었는데 혹시 안 들으셨다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도 하다 보니까요, 드디어 저는 긍정이라는 걸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억지로 긍정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인정하고 뭐라도 하다 보니 그 상황에서 좋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건 저의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가까스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돌아보며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았어? 아니, 좋긴 뭐가 좋은 게 있었냐고 말을 툭 하려고 하던 참에 생각해보니 좋은 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게 좀 좋았던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그 답을 흥미롭게 들으시는 거예요. 자신은 아마 다른 걸 좋아했을 거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는데요. 한 가지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모든 게 다 빵점일 순 없다. 그 안에 반드시 한 가지라도 좀 괜찮은 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괜찮은 거, 좀 좋은 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게 괜찮은지 내가 찾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못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 후로 저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도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래도 내가 음미하고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부정의 사이클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게 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좋다, 감사하다,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름 붙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감정들, 그 생각들 다 이유가 있고 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자책을 멈추시고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충분히 마주하시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와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음미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을 곧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긍정의 힘, 그건 억지가 아니고 나를 마주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